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고흥에서 옛 무덤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고분들 모두 여러 문화권의 축조 방식이 뒤섞인 독특한 형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개산 자락의 울창한 숲 사이로 4개의 돌무덤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3년 존재 사실이 알려진 지 19년 만에 발굴 조사가 마무리된 고흥 복림고분군입니다. 최근 들어 고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마한 유적 발굴 조사의 일환으로 복림고분처럼 위치 정도만 알려졌던 고분들의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복림고분군은 석실과 입구 등 무덤의 구조물들이 각각 백제나 마한 등 다양한 지역의 방식으로 축조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진 서오치 고분과 복룡 고분도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 측은 해당 고분들이 학계에서 고흥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한 유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찾았다는 겁니다. 또 복림고분에서는 고려시대 남성용 비녀와 삼국시대 그릇 등의 유물 일부가 도굴되지 않고 그대로 출토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덤 3곳은 삼국시대, 나머지 한 곳은 고려시대의 지역 지배계층이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천대 박물관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고흥 일대에 최소 20기 이상의 미확인 고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내년까지 추가 발굴 조사를 이어나간 뒤 호남 고고학회와 함께 고흥 고분들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에 고분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고분 탐방 센터라든지 아니면 고분에 대한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조성하는 게 아직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고대 역사를 간직한 채 아직은 묻혀있는 옛 무덤들이 앞으로 이어질 발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전남의 인구 10명 가운데 5명은 65세 이상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22년 현재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4.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2030년에는 32.9%, 2040년에는 43.2%, 2050년에는 49.5%까지 고령층 비율이 높아집니다. 올해 기준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9.9%의 세종시입니다. 제2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로 간호부문의 성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최계순 센터장, 봉사부문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고흥군과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회는 섬김 간호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해온 최계순 센터장과 형편이 어려운 내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 사업에 힘쓴 이창우 원장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리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1,000만 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여수에서는 남도의 멋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축제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3년 만에 거북선 축제가 시작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반세기 넘는 역사를 품은 여수시의 대표 축제, 여수 거북선 축제가 3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제56회 거북선 축제는 임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통제형 길놀이 행사를 시작으로 동포해양공원 일원에서 다음 달 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밖에도 MZ세대를 겨냥한 증강현실과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 컨텐츠가 새롭게 제공되고 불꽃놀이와 함께 6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의 해전진법, 판옥선, 거북선 등을 화려하게 연출해냅니다.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축제이고 또 일상에서 코로나 등으로 해서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복을 넘어서 약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에 막이 내리면 이어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막을 올립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남도 고유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까지 여수에서는 마칭 페스티벌,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 행사 등 굵직한 6건의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가을 축제 기간 동안에만 모두 80여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아무래도 단풍을 많이 생각하셔서 여수하고 또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수에는 사계절 내내 축제가 있는 곳이고 자연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0월 축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여수는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축제들이 3년여 만에 잇따라 막을 올리면서 남해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광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후 지역 당직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문제와 관련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지시하겠다며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철도국장이 순천을 방문해 지역 여론을 듣고 노관규 시장을 면담했으며 다음 달로 예정된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늦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월 4일까지 2023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 4개 섬을 공모합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면 5년간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이 지원돼 섬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강진 가우도와 완도 생일도 등 20개 섬을 선정했습니다. 목포시가 신안군의 현안 사업에 잇따라 힘을 보태며 시군 협력 체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시군 경쟁이 치열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에서 목포 신안의 공동 대응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시작 이후 처음으로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만났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제안서 제출을 일주일 앞두고 유치에 나선 신안군을 목포시가 돕기로 선언한 겁니다. 정부나 전남도 내에서 섬이라는 것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모든 곳으로부터 소외받았던 신안군에다가 배려해 주는 것도 또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좀 주장할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섬진흥원의 유치에 신안군이 주었던 도움에 목포시가 보답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목포시와 신안군의 합의문 문구는 단순한 기관 유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입지를 신안군에 둘 뿐 시군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무한반도 한뿌리 경제공동체, 해양문화를 공유하는 섬 공동체를 명시하며 시군의 친밀감도 명문화했습니다. 목포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신안군을 상징하는 보랏빛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앞서 목포시는 신안군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작업도 지지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목포 신안 통합론을 내걸었던 박홍률 시장과 민선 7기부터 행정통합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박우량 군수의 교감이 공식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정성을 담아서 신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무한반도 통합에 나가는데 큰 감성적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포 신안이 공동 유치에 나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현재 여수와 고흥, 보성, 강진, 해남, 완도 등 7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합니다. 1,24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박물관 입지는 다음 달 17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고흥군이 거금도의 옛 산길을 활용해 바다와 산을 일주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거금도에 있는 기존의 둘레길과 산길을 숲길과 해안도로, 마을 안길 등과 연결해 섬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여론 수렴과 관련 자료 조사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총 연장 46km의 거금도 둘레길을 조성했으며 이번에 특색 있는 지역 요소를 추가한 탐방 스토리텔링 기반을 마련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득 창출로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담양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업체 대표에게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노동자가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건 건 사고 당일에만 모두 7번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 제지공장에서 지붕 수리를 하던 김 씨가 사고 당일 용역업체 대표에 보낸 사진. 군데군데 난간은 부서져 있고 주변에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김 씨는 까마득한 높이 지붕에서 위태로운 바닥을 밟고 작업하는 게 위험하다고 업체 대표에게 알립니다. 나 밑으로 깔았는 줄 알았네. 내가 안 돼? 예? 안 되냐고. 아니 작업은 되긴 되는데 이거 MBC 취재 결과 김 씨는 이 외에도 업체 대표에게 6차례나 더 전화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하기까지 불과 6시간 동안 총 7번 전화한 셈인데 내용은 지붕을 딛기 위험하니 사다리라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작업을 말린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 작업자들은 추락을 막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크레인이나 비계에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안전띠를 차고 있었지만 10여 미터 높이 지붕 어디에도 안전 고리를 걸 지지대는 없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 영세하다 보니까 실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게 현실이죠. 사고 책임을 따져야 하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김 씨와 용역업체, 사업장을 소유한 제지공장 측에 계약 관계가 복잡해 조사가 어렵다면서도 용역업체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도 하지 않은 경찰은 유족과 동료 작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공립학교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습과 급식이 이루어지는 전남의 공립학교 필수 건물의 38%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새로 짓는 미래형 학교보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며 학교 건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순천시와 조직위원회가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8개국 아세안 직판협회 소속 회장단을 초청해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관광과 함께 순천의 먹거리를 선보이고 인센티브 관광을 홍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인센티브 관광은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의 규모도 크다며 코로나19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남아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지역기업이 특수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포스코,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협력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장애 아동 439명이 숲 체험과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하는 5기 사업에는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6천만 원,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3천만 원을 지원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 4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의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는 모집 정원 80명 중 42명에 불과했고 장학금을 받은 뒤 자발적 중도 반환하거나 취소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5년간 받는 장학금은 1억 200만 원에 불과한데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2억 3천만 원에 이르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